그날 동네 상가 좁은 주방에서 영숙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높은 선반 위에 있는 큰 대접을 꺼내주던 아르바이트 민준이가 영숙의 뒤를 지나가는 순간 엉덩이에 뭔가 거대한 게 닿은 겁니다. 처음엔 뭔가 큰 도구라도 들고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깨달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크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결혼 30년 차 아줌마가 나이 어린 알바생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영숙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32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남자의 거대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영숙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숙은 올해 58세입니다. 서울 세타구 상가에서 영숙이네 백반집이라는 작은 식당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된 남편 건일은 올해 60세입니다. 원래는 부동산 영업을 했었는데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로는 집에서 계속 쉬고 있습니다. 쉰다기보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매일이 똑같이 흘러갑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가서 재료를 사옵니다. 6시부터 육수를 우리기 시작해서 10시에 가게 문을 엽니다. 점심시간엔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이 불경기에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문제는 영숙이 혼자서 전부 다 해낸다는 겁니다. 주문받고 요리하고 서빙하고 계산하고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바쁘게 일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일 끝내고 밤 11시쯤 집에 들어가면 건일은 소파에 앉아 TV만 봅니다. 다녀왔어요 하고 인사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싱크대에 그대로 쌓인 설거지까지 마치면 밤 12시가 넘습니다. 샤워하고 침대에 누우면 건일은 벌써 등 돌리고 코 골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부부관계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숙은 생각합니다. 여자로 산 게 언제였던가. 여기 몇 달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님은 늘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니까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세타구 상가 영숙이네 백반집, 남자 알바 구함.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급 12,000원. 며칠 후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또렷했습니다. 여보세요. 알바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면접 가능할까요? 면접 날 가게 문 열고 들어온 남자를 보고 영숙은 놀랐습니다. 키는 180은 되어 보이고 얼굴은 잘생겼고 무엇보다 몸이 정말 탄탄했습니다. 반팔 셔츠 밖으로 보이는 팔뚝 근육, 넓은 어깨, 계속 운동해온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아주 온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요. 이력서를 받아봤습니다. 인쇄회사에서 영업일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왜 그만두셨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 당했어요. 그 뒤로 일자리 찾고 있는데 잘 안 구해져서요. 생활비라도 벌려고 알바 지원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근데 빨리 배울 자신은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손님 응대도 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했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영숙은 그냥 일손 하나 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주는 첫날부터 일을 정말 잘 배웠습니다. 한 번만 알려줘도 바로 익힙니다. 손님 주문 받는 법, 요리 나르는 순서, 테이블 치우는 방법, 설거지 순서까지. 점심에 손님이 몰려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7번 테이블에 생선구이 백반 하나요. 목소리도 크고 또렷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영숙 귀에도 잘 들립니다. 손님 반응도 좋았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새로 오신 분 참 인상 좋네요. 사람도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민주는 손님들한테 항상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밥 더 달라고 하면 네, 바로 갖다 드릴게요. 하고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점심 피크가 끝나고 오후 3시쯤 되면 손님이 끊깁니다. 그때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 운동 계속하신 것 같네요. 몸이 정말 좋으세요. 네. 헬스장 다닌 지 12년 됐어요. 건강관리 하려고 시작했는데 습관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영숙은 그때부터 민준을 남자로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할 때 드러나는 팔뚝 근육, 무거운 쌀포대를 가볍게 들어올리는 모습, 테이블 닦을 때마다 움직이는 탄탄한 등 근육. 자꾸만 눈이 갑니다. 30년 동안 건일에게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건일은 소파에 앉아 TV만 봅니다. 오늘 장사는 어땠냐고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요즘 알바생 뽑았거든. 진짜 잘해줘서 나도 좀 편해졌어. 그래, 잘 됐네. 그나저나 이번 달 생활비 30만 원만 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건일은 여전히 옆에서 코만 골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날 가게에 나가니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영숙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알바생은 영숙의 안색 하나까지 챙겨주는데 30년 같이 산 남편은 영숙이 웃는지 우는지 관심도 없으니까요.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높은 선반 위에 있는 큰 대접이 필요했습니다. 손이 안 닿아서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저 위에 있는 대접 좀 꺼내줄래요? 민준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주방이라 2명이 있으면 공간이 빡빡합니다. 민준이 영숙 바로 뒤에 딱 붙어서 팔을 뻗어 선반 위 대접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의 엉덩이에 뭔가 엄청나게 큰 게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뭔가 싶었습니다. 혹시 주머니에 뭔가 큰 도구라도 넣고 있나? 하지만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게 민준의 그 부분이라는 걸.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영숙이 살아온 58년 중에 느껴본 적 없는 상상도 못할 크기였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좁아서. 민준이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본인도 당황한 겁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숙은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접을 받아들고 돌아섰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대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주는 급히 홀로 나갔고 영숙은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몇 번 했지만 도저히 진정이 안 됩니다. 가슴이 계속 뛰고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58세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일까 아니면 욕망일까? 그냥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샤워하면서도 그 압도적인 크기와 감촉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꾸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코 골며 자는 건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여자로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잘못된 건가? 슬픔인가, 기쁨인가, 구별이 안 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을 보는 게 어색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는지 서로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이대로 어색함이 계속되면 일에도 지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로 분위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영숙은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민준 씨, 여자친구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왜요? 이렇게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몸도 좋은데.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저랑 맞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 표정이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남편하고는 완전히 남남이에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아요. 민준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여자로서의 나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젊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정말 매력적이세요. 그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뭐랄까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눈이 마주칩니다. 대화할 때도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영숙은 묘한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님이 특히 많은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손님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자 둘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야, 이쁜 사장님, 생선구이 백반 만들어봐. 손님, 죄송한데 지금은 마감 시간이라서. 영숙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에이, 뭐야. 하나쯤은 되잖아. 민준이 나왔습니다. 손님, 오늘은 영업 마감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야, 너 뭐야? 내가 사장이야? 손님, 이 이상 소란 피우시면 나가주세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니 남자 한 명이 민준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그 손을 쳐냈습니다.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금 폭행하시는 겁니까? 경찰 부를까요? 키 크고 체격 좋은 민준의 압박에 남자들이 주춤했습니다. 재수없네. 가자. 남자들이 욕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영숙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민준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영숙과 민주는 그대로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네. 전에 한번 뒤풀이 하자고 했잖아요. 오늘 할래요? 지금요? 응. 문 닫고 우리 둘이서 술 한잔해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영숙은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냈습니다. 문에 자물쇠 채우고 조명을 반쯤 끄고 테이블 하나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건배.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어요. 건배. 소주가 물처럼 술술 들어갔습니다. 2잔, 3잔. 서서히 취기가 올라옵니다. 민준 씨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평범하게 살았죠. 대학 나오고 회사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 당하고 그 뒤로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웠죠. 많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요. 애도 낳고 저만 혼자예요. 명절 때 고향 가면 친척들이 항상 물어요. 언제 결혼하냐고.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제가요? 응. 글쎄요. 오히려 그게 문제였나 봐요.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 다시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창피한 얘긴데요. 응. 봐요. 여기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여자랑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2살인데 한 번도 없어요. 영숙은 놀라서 민준을 봤습니다. 정말요? 왜요? 그게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 몸이 좀 특이해서요. 특이하다는 게 정말 창피한데. 민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그게 너무 커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 그 부분 얘기구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주방에서 엉덩이에 느껴졌던 그 압도적인 크기와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근데 남자가 큰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돼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적당히 크면 좋죠. 근데 너무 크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자랑 사귀어도 막상 그 단계가 되면 다들 놀라고 무서워하고 결국 떠나요. 무서워한다고요? 네. 어떤 여자는 울면서 도망갔어요. 어떤 여자는 저보고 괴물이라고 했어요. 그 뒤로 포기했어요. 연애는 안 하기로요. 어차피 안 되니까. 민준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네, 창피하지만 32살까지 그래요. 친구들한테도 말 못할 만큼 창피해서요. 민준이 또 술을 들이켰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그건 절대 창피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태어난 건 민준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 비정상적인 크기 때문에 여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저는 평생 이렇게 혼자 살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혼자 살아야 한다니. 그 눈빛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 당신을 알아줄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장님, 민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영숙은 그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정말 외로운 거구나. 그 순간 뭔가가 영숙 안에서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년 쌓아온 아내라는 이름, 사장이라는 역할, 58세라는 나이.
그런 것들이 전부 무너지고 그냥 한 명의 여자만 남았습니다. 너무 외로운, 그래도 사랑받고 싶은 여자. 민준 씨,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정말 외로워요. 사장님, 매일매일 외로운데 저도 아직 여자로 살고 싶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의 손이 영숙의 어깨를 감싸고 영숙은 그 넓은 가슴에 안겼습니다. 건일에게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민준 씨만 괜찮다면.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민준이 영숙을 안아 올려 주방으로 갔습니다.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서 둘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처음엔 정말 놀랐습니다. 크다. 너무 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워졌습니다. 너무나도 채워졌습니다. 영숙이 여자라는 것, 여자로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건이라고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이게 진짜 남자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둘 다 숨을 헐떡이며 주방 바닥에 누워 있을 때 민준이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아니에요, 민준 씨.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니 뭐가요? 나한테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민준이 영숙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사장님. 사장님 같은 아름다운 분이 처음으로 저를 받아줘서. 그날 밤 집에 돌아간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건일은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샤워하면서 거울을 보니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피부와 눈빛의 생기가 돌아와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에 대한 응급처치야. 나도 살아있다고 느낄 권리가 있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들키면 어쩌나 하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게 가면 민준을 볼 수 있으니까. 일하는 동안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님 앞에선 철저하게 조심했습니다. 절대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장과 알바생.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게 문 닫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민준 씨도요.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함께 설거지하면서 손이 자꾸 닿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거지 끝나면 조명 반쯤 끄고 술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영숙은 점점 더 민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 남자의 온기, 이 남자의 품, 이 남자의 전부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한테 들킬까봐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근데 이제 상관없어요. 왜요? 이미 30년 죽어 있었어요. 이제라도 살아있는 게 어디예요? 민준이 영숙을 꽉 안아줬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절대 아무 일 없게 할게요. 고마워요, 민준 씨.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낯선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갔습니다. 무슨 조사하듯 이것저것 살피고 사진도 찍고. 민준 씨, 저 사람들 뭐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며칠 뒤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숙이네 백반집이죠? 위생검사 나갑니다. 위생검사요? 갑자기요? 신고가 들어와서요. 신고? 누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민준과의 일을. 그날 밤 집에 갔을 때 건일이 이상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되나? 응, 뭐. 알바생 고용했다며? 응, 일손이 필요해서. 남자라며? 응. 건일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조심해라. 요즘 세상 무섭다고. 그 말이 왠지 섬뜩했습니다. 며칠 후 그 술 취한 남자 둘이 또 가게에 왔습니다. 이번엔 술 안 취한 상태로 평범하게 백반 2개를 시켰습니다. 근데 영숙과 민준을 보는 눈빛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둘을 번갈아 보면서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들은 먹으면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안 들리지만 가끔 영숙 쪽을 봅니다. 스마트폰도 꺼내서 뭔가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 이상해요. 민준이 주방에 들어와서 속삭였습니다. 나도 알아. 뭘 하려는 걸까? 모르겠어요. 일단 조심해요. 절대 빈틈 안 보이게요. 그날부터 둘은 정말 조심했습니다. 가게에선 절대 스킨십 안 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가게 끝나고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보건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위생검사 예정.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검사를? 영숙은 항상 위생 관리를 철저히 했었는데 그날 오후 건물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좀 할 말이 있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뭔데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요? 네. 익명으로요.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불법 고용이 있고 영업 후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영숙 사장님이 위생도 잘 관리하시고 알바생도 정식으로 고용한 거 알아요. 근데 민원이 들어온 이상 조사는 해야 해요. 건물 주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불륜관계라는 제보도 있었어요. 사장님하고 알바생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사장님 사실이에요? 건물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제보자가 사진도 있다고 했어요. 증거가 있대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혔다고? 사장님, 저도 난처해요. 이 건물 이미지도 있고 다른 세입자들도 있고 만약 사실이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계약 해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보건소 검사는 제대로 받으세요. 건물 주인이 나갔고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준 씨, 우리 들킨 것 같아. 어떡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사진이 있대. 언제 찍힌 걸까? 모르겠어요. 혹시 그날이요? 그 술 취한 남자들이 왔던 날 스마트폰 꺼내던 거 기억나요? 맞아. 그때 우리를 찍은 거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둘 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 민준 씨. 사장님, 일단 침착하게 대응해요. 법적으로 문제 없게만 하면 돼요. 아마 남편분이 뒤에 있을 거예요. 저 술 취한 사람들이랑 짜고 한 거예요. 그래. 그날 밤 들었던 대화, 결국 돈 때문이었어. 불륜이라고 해서 위자료 받고 가게 빼앗으려는 거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비겁합니다. 사장님, 울지 마세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가 생각이 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생각이요? 뭔데요? 사실 저 얼마 전부터 가게에 녹음기를 설치해뒀어요. 녹음기를? 네. 저 술 취한 사람들이 자주 시비 걸어서 법적 분쟁에 대비하려고요. 남편분한테 대비해서 테이블 밑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뒀어요. 정말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개들이 왔을 때 대화가 녹음돼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민준이 테이블 밑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남자 둘이 조심스럽게 주고받는 대화가 들립니다. 형님, 계획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 저 여자 남편이 부탁한 대로 불륜 증거만 잡으면 돼. 그 다음엔 보건소랑 건물 주인한테도 익명으로 신고하고요. 위생 불량, 불법 고용, 뭐든지 다. 알았어. 형님, 한 방에 확실하게 끝내고 저 여자 남편한테 보수 두둑하게 받읍시다. 그 녹음을 듣는 순간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이거야. 결정적 증거야. 쟤들이 남편이랑 공모한 거야. 업무방해잖아. 사장님, 이걸로 반격할 수 있어요. 민준도 흥분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건물 주인한테도 보여주고, 응, 보건소 담당자한테도.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준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다음 날 보건소 검사가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주방, 냉장고, 식재료 보관 상태, 설거지 시설, 전부 깨끗했습니다. 문제 없네요. 위생 상태 양호합니다. 정말 안도가 됐습니다. 근데 민호는 왜 들어온 거예요?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경쟁 업체나 악의적인 사람들 때문에요. 영숙이 단호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저한테는 허위 민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영숙은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공무원이 듣고 나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 신고네요. 경찰에 신고하셔야겠어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필요하면 저희도 증언하겠습니다. 건물 주인한테도 가서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건물 주인이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하셨네요. 죄송해요, 사장님.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계약 해지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과해야겠네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건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당장 집에 와. 할 말 있어.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금 못 가요. 가게 정리해야 해요. 당장 오라고. 전화로 고함쳤습니다. 싫어요. 당신이 한 짓 다 알아요. 뭘 안다는 거야? 저한테는 녹음 파일이 있어요. 당신이 저 술 취한 사람들이랑 짜고 한 거 다 증거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걔들이랑 짜고 업무 방해한 거 다 증거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 내가 날 신고해?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이혼 소송 제기할 거예요. 변호사도 알아뒀어요. 영숙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30년 고생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영숙의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장님. 나 괜찮을까? 무서워.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서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며칠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허위 신고죄와 업무 방해죄로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파일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한 증거네요.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건일과 술 취한 사람들이 경찰서에 소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사받는다고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 사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남편분의 경제적 무책임, 가정 내 폭력, 그리고 이번 허위 신고 사건까지 충분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가게는 사장님 명의고 사장님이 운영하신 거니까 전부 사장님 거예요. 남편분은 경제활동을 안 하셨으니 청구권이 없어요. 다행이에요. 가게만은 지킬 수 있구나. 위자료는 남편분의 폭력과 허위 신고를 입증하면 오히려 사장님이 위자료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변호사 사무소를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될 것 같아. 변호사님이 유리하대.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준 씨, 이거 다 당신 덕분이에요. 녹음기 설치해 준 것도, 곁에서 힘이 돼준 것도. 무슨 말씀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사장님이 괴로워하시는 거 볼 수 없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 좋아질 거예요. 사장님은 자유로워지시고 가게도 지키시고 당신은? 영숙이 물었습니다. 저요? 응.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민준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사장님 곁에 있고 싶어요. 계속. 민준의 갑작스런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근데 저는 당신보다 26살이나 많은데 민준 씨는 아직 32살이고 저는 58살이야. 나이가 뭐예요? 저는 사장님이 좋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당신이 좋아요. 민준 씨. 사랑해요. 사장님 사랑해요. 둘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일과 술 취한 사람 둘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허위 신고와 업무방해 성립됐습니다. 벌금형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정가도 붙고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됐구나. 이혼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서 건의를 다시 받지만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 못 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과 허위 신고로 원고를 괴롭혔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건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혼 청구를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200만 원의 위자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30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프다기보다 시원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건일이 쫓아왔습니다. 영수가, 이제 남남이에요. 말 놓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으면 다 그만두세요. 30년 동안 나를 뭘로 본 거예요? ATM이에요? 가정부예요? 아니,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 힘든 건 당신 문제예요. 나를 괴롭힐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 알바생이랑 정말 사귀는 거야?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이제 남남인데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나이 먹어서. 나이 먹으면 사랑받으면 안 돼요?
여자는 나이 먹으면 감정도 없어야 해요? 건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당신 때문에 돈 벌려고 허리 아플 필요도 없어요.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 살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밖에선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이제 자유야. 축하드려요, 사장님. 민준이 웃었습니다. 영숙은 그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가게 간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영숙이네 백반집에서 영숙이와 민준이네 백반집으로 민준과 함께 운영하는 가게라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돼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도 주인이잖아.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당당하면 되는 거야.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영숙이와 민준이네 백반집. 단골 손님들도 좋아했습니다. 둘이 사귀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귀고 있어요. 어머, 뭐가 어때? 두 사람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간판 바꾸고 나서 가게는 더 잘 됐습니다. 민준 아이디어로 배달 앱에도 등록하고 SNS 홍보도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보고 와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걱정 마세요. 제가 관리할게요. 가게 리뷰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랑 직원분 너무 친절해요. 국물이 정말 최고예요. 반찬이 신선하고 맛있어요. 별점도 높아졌습니다.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끝나고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했던 적 없었어. 저도요. 사장님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민준 씨. 네. 정말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나 아직도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사장님이 용기 내신 거예요.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신이 있었으니까 용기 낼 수 있었어. 영숙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 있는 거지? 당연하죠. 저는 어디도 안 가요. 영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혼한 사람이고 나이도 많은데 이래도 괜찮을까? 사장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사장님이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법적으로 결혼 안 해도 돼요. 사실혼으로 살면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게 진짜 부부 아닐까요? 민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야말로요. 32살까지 혼자였는데 이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둘은 그날 밤도 껴안았습니다. 예전처럼 주방에서가 아니라 영숙의 집 침실에서 이혼하고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안 아프세요? 민준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이제 이 크기에도 익숙해졌어.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채워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됐습니다. 가게 앞 화단에 코스모스가 활짝 폈습니다. 사장님,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좋아. 어디로? 한강으로. 일요일 오후
둘은 한강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가을꽃이 만발했습니다. 강변 산책로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자연스럽게 영숙의 손을 잡았고 영숙도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예전이었으면 부끄러워서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합니다. 사장님, 저기 벤치에 앉을까요? 응, 좋아. 물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강아지들이 뛰어다니고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산책 나온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왔어요. 응. 남편은 이런 거 안 좋아했거든. 집에서 TV 보는 게 전부였어. 이제 달라졌잖아요, 사장님. 달라졌지. 민준 쪽으로 기대어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이었으면 영숙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자신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58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랑도 하고 존중도 받고 행복도 느낍니다. 민준을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32살까지 외롭게 산 이 남자가 영숙에게 와줬습니다. 너무 커서 만나는 여자들한테 다 거부당했던 이 남자를 영숙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를 치유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둘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전부입니다. 결혼 증명서도 반지도 화려한 결혼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진짜 부부입니다.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잡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고마워, 민준 씨.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사장님. 여러분, 여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남자는 몸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늦은 나이에 배웠지만 그래서 더 오래 소중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행복을. 내일도 둘은 함께 가게에 가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밥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사랑해요, 민준 씨. 내일도 또 만나요. 우리 가게에서, 우리 집에서,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에서. 그래요, 남은 인생은 아직 깁니다. 58세와 32세, 둘 사이엔 26년의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뭡니까? 둘이 사랑하고 서로 지지하는 한 그게 전부입니다. 저녁 노을이 둘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한강 물결이 주황빛으로 빛나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영숙과 민주는 손잡은 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 인생의 첫걸음. 내일 가게 문 열면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안녕하세요, 영숙 사장님. 민준 씨. 오늘도 맛있는 백반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만들게요. 둘의 목소리가 겹칩니다. 주방에선 영숙이 국을 끓이고 민준이 재료를 준비합니다. 예전처럼 좁은 공간에서 몸이 닿아도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소 짓습니다. 점심 피크타임, 손님이 넘쳐납니다. 영숙이와 민준이네 백반집은 이제 동네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식당이 됐습니다. 맛도 좋지만 둘의 따뜻한 인품이 손님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저녁에 가게 닫고 둘이 앉습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하셨어요. 민준이 소주를 따릅니다. 당신도 수고했어요. 건배, 건배.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봅니다. 상가 불빛이 하나씩 꺼져갑니다.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합니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민준이 다시 묻습니다. 응, 너무. 당신은? 저도요. 사장님이랑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둘의 손이 겹칩니다. 주름 잡힌 58세의 손과 아직 32세의 손. 하지만 그 온기는 같습니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자는 약속. 밤, 작은 원룸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의 큰 집은 아니지만, 작은 방이지만, 여기가 둘의 집입니다. 샤워하고 침대에 눕습니다. 민준이 영숙을 부드럽게 안아줍니다. 잘 자요, 사장님. 잘 자, 민준 씨. 눈 감기 전 영숙은 생각합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자유와 행복을 얻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 민준의 품에서 영숙은 편안히 잠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둘은 함께입니다. 영숙이와 민준이네 백반집에서, 영숙이와 민준이네 집에서, 영숙이와 민준이의 인생에서, 나이도 과거도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둘이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이 행복이 내일도 계속된다는 것. 가을밤은 조용히 깊어갑니다. 셋하고 상가. 작은 백반집 2층에 있는 작은 원룸. 그곳에서 둘은 조용히 자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하루를 꿈꾸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둘의 인생은 아직 계속됩니다. 매일 가게 열고 손님 맞이하고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랑합니다. 그게 둘이 선택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